박상철 할아버지는 왼쪽 무릎이 욱신거리며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안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엔진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오늘따라 다리가 더 아파 노약자석을 찾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은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았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기, 노약자석 좀 앉을 수 있을까요? 상철 할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버스 안에 흘렀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문신한 젊은 남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하게 다리를 벌리고 자리를 차지했죠. 할아버지, 다른 자리 찾아보세요. 여기 자리 있네. 문신한 남자의 옆에 앉은 친구가 비웃듯 말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른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신한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상철 할아버지를 거칠게 밀쳤어요. 시끄럽게 구는 노인네가 있네. 자리가 없다고 하잖아. 상철 할아버지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버스 뒷문 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그러면 안 되지. 한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56살의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뭐, 할아버지도 한번 볼까? 문신한 남자가 주먹을 들었을 때 지훈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번개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남자의 손목을 붙잡아 꺾었고 그 친구가 달려들자 발 한 번 휘둘러 두 사람을 모두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버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게. 지훈 할아버지의 말투에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문신한 남자들은 겁에 질려 다음 정류장에서 급히 내렸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노약자석에 앉으며 지훈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참. 어디서 그런 무술을 배우셨습니까? 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죠. 옛날 군대에서 좀 배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날 이후 두 노인은 매일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지만 점차 대화가 깊어졌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따뜻한 웃음과 지훈 할아버지의 차분한 지혜가 어우러지며 두 사람은 나이 들어 만난 소중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두 노인은 버스에서 내려 근처 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 상철 할아버지와 지훈 할아버지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고 그것은 마치 시간의 흐름처럼 느껴졌죠. 지훈 씨, 사실 나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요.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72의 나이까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처음이네. 지훈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30살 때였소. 아내와 5살 된 딸아이를 데리고 탈북을 시도했지.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경을 넘다가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었소. 죽을 뻔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는 상철 할아버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때 한 군인이 우리를 구해주셨소. 북파공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지. 상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새 삶을 살 수 있었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분을 찾고 있지만 어떻게 생기신 분이었나요? 지훈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소. 어두웠고 너무 혼란스러웠거든. 상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나오. 그분의 오른손 엄지에 비자형 흉터가 있었소. 내가 넘어지려 할 때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그때 봤지. 지훈 할아버지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군인분을 찾으신다면 쉽지 않을 텐데요.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은 대부분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알고 있소. 상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나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 아내도 딸도 나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요. 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일렁였어요. 북한의 어두운 밤 총성, 아이의 울음소리. 그는 그 기억들을 다시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훈 씨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상철 할아버지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군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어디서 근무하셨소?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네요. 지훈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의 깊은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겠소? 아내가 만두를 정말 맛있게 만든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노인은 다시 버스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복잡한 감정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 할아버지는 상철 할아버지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환한 웃음을 지닌 상철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정돈된 거실과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지훈 씨. 우리 집사람이 아침부터 준비했다오. 상철 할아버지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부인 미숙 여사는 따뜻한 미소로 지훈 할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편하게 드세요. 식탁에는 갓 지은 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정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너무 푸짐하게 차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훈 할아버지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숙 여사는 북에서 온 이야기 한국에 정착하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딸이 의사가 되어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식사가 끝나고 상철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요. 한번 보시겠소? 지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상철 할아버지 가족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부터 딸의 대학 졸업식,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그런데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지훈 할아버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북한과의 국경 근처로 보이는 마을 사진이었습니다. 이곳은 지훈 할아버지가 무심코 말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상철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탈출했던 마을 근처입니다. 어떻게 아셨소? 지훈 할아버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군 시절에 국경 지역에 배치된 적이 있어서요. 비슷한 지형이 기억나네요. 상철 할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훈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화제를 돌리려 다른 사진을 가리켰어요. 따님이 의사가 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미숙 여사가 차를 가지고 왔고 세 사람은 다시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차를 마시던 중 지훈 할아버지가 실수로 옷에 차를 흘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훈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손수건을 꺼내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수건 가져올게요. 미숙 여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에게 수건을 건넸어요. 지훈 할아버지가 옷을 닦는 동안 상철 할아버지의 시선이 지훈 할아버지의 오른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엄지에 희미하게 비자형 흉터가 보였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군 경력, 특수부대, 국경 지역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 흉터. 지훈 씨.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소. 상철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들어가 심호흡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분이 지훈 씨일까? 40년 넘게 찾아온 그 군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 단호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비자형 흉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확신이 들었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지훈 할아버지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상철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를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 씨,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소. 그때 꼭 물어볼 것이 있소. 지훈 할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짐작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의 임무와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일주일 후 상철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지훈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3층에 위치한 조그만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지훈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상철 할아버지의 방문 목적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깃들어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소, 상철 씨. 지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거실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태극기와 군인 시절의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흔적을 최소화한 듯한 공간이었죠. 앉으시오. 지훈 할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노인은 마주 앉았어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낡은 군번줄과 노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를 구해준 군인의 것이오. 그날 밤 혼란 속에서 땅에 떨어진 것을 주었지. 상철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아버지의 유언 편지요. 돌아가시기 전 반드시 그 은인을 찾아 감사를 전하라는 내용이요. 지훈 할아버지는 말없이 군번줄을 바라보았어요. 오래된 금속 태그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회한의 빛이 스쳤죠. 지훈 씨.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분이시죠?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이 넘게 찾았소. 선생님을 찾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곳을 다녔지. 지훈 할아버지는 일어나 옷장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진을 꺼냈죠. 젊은 시절에 그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육군 특수부대 소속 북파공작원이었소.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30차례가 넘는 임무를 수행했지. 그날 밤이 마지막 임무였소. 상철 할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의 주 임무는 정보 수집이었지만 때로는 특별한 임무도 있었소. 그날도 북한 고위 인사의 동향을 살피는 임무였는데 지훈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귀환 도중 우연히 당신 가족이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는 걸 보았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지. 그때 선생님이 총상을 입으셨죠. 상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지훈 할아버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총알 파편이 남아있어. 의사들은 제거하기 너무 위험하다고 했지. 그런데 왜 저를 피하셨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찾으려 했는데.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비밀이었소. 북파 공작원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많은 동료들이 작전 중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지. 누구에게도 내 정체를 밝힐 수 없었소. 그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게다가 내가 당신 가족을 구한 그날 밤 다른 동료 셋이 목숨을 잃었소. 그들은 나를 기다리다 적에게 발각된 거야. 내가 임무를 벗어나 당신 가족을 도왔기 때문이지. 지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 죄책감으로 살아왔소. 내가 그들을 버리고 당신 가족을 선택했다는. 상철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지훈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고 그 아이도 이제 의대생이 되었소. 선생님께서 구하신 건 단지 3명의 목숨이 아니라 수많은 미래였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 할아버지도 일어나 상철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5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빛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두 노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훈 할아버지와 상철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바둑을 두며 서로의 인생을 나누었죠. 상철 할아버지의 가족도 지훈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토요일 아침 두 노인은 남산공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죠.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지훈 씨, 다음 주에 우리 손녀가 서울에 오기로 했소.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 싶은데. 상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지. 꼭 만나고 싶구먼. 미국에서 의대 공부한다고 했지? 그렇소. 그 아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 우리 가족의 은인이라고.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지훈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 씨, 괜찮소? 상철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벤치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어요. 지훈 씨, 지훈 씨, 상철 할아버지의 다급한 외침이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버텨요, 지훈 씨. 제발.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급히 지훈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네, 가족입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심장 근처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CT 촬영 결과 총알 파편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심장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지금 바로 수술을. 문제는 환자분의 나이와 상태입니다. 수술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직 흉부외과 의사들이 준비 중이지만 상철 할아버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제가 심장외과 의사입니다.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박상철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수술을 집도하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규정상 제발 부탁드립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을 살릴 차례입니다. 의사는 동료들과 상의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준비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자문으로 참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병원 갱의실로 향하며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지금 바로 병원에 와다오. 내 오랜 친구, 아니, 우리 가족의 은인이 위급하단다. 내가 수술을 해야 해. 전화를 끊고 상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훈 씨, 내가 당신을 꼭 살리겠소. 40년 전 당신이 나를 구했듯이. 수술실은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수술복을 입고 손을 꼼꼼히 소독했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젊은 의사들을 압도할 만큼 강인했습니다. 비록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의지는 단단했죠. 준비됐습니다, 교수님. 젊은 외과의가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겠소. 마취된 지훈 할아버지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그의 불안정한 심장박동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지훈 씨,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요. 첫 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정교했어요. 40년이 넘는 경험이 그의 손끝에서 빛났습니다. 심장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작은 출혈이 있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흡인기를 조금 더 가까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5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파편이 심장 근처의 민감한 부위에 위치해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었죠.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외쳤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수술은 계속되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미세한 움직임으로 파편에 접근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시야에 50년 전의 흔적, 작은 총알 파편이 보였어요.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죠. 상철 할아버지는 최대한 주의하며 집게로 파편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술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조금만 더. 상철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파편이 빠져나왔습니다.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었어요. 50년 전 북한 경비병의 총에서 나온 파편이 마침내 지훈 할아버지의 몸을 떠난 것입니다. 파편 제거 완료. 간호사가 시간을 기록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잠시 그 파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두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엮어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출혈을 완전히 멈추는 작업이 남아 있었죠. 2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났고 지훈 할아버지의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72의 나이에 7시간에 걸친 고난도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회복실로 이동한 지훈 할아버지의 곁에서 상철 할아버지는 밤새 지켰습니다.
그의 딸 지영이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아, 아버지, 조금 쉬세요. 지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지훈 씨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밤이 깊어갔고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지훈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 씨, 상철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켰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훈 할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흐릿하게 상철 할아버지를 향했어요. 철, 씨.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철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살아계시군요, 지훈 씨. 정말 다행입니다. 무슨 일이? 지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의 눈에 깨달음이 스쳤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감사와 평화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쓸고 지나갔지만 지훈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 안은 따뜻했어요. 회복 중인 지훈 할아버지 곁에는 상철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이 늘 함께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온 지훈 할아버지에게 이런 따뜻한 보살핌은 낯설지만 감사한 경험이었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상철 할아버지가 가져온 보약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소. 이제 혼자서도 산책할 수 있을 것 같아.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상철 할아버지의 부인 미숙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챙겨주는 가족이 생길 줄은 몰랐소.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상철 할아버지의 손녀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방학을 맞아 미국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의 친구를 돌보는 것을 자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모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파공작원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냉전 시대 비밀리에 북한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북파공작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십 년간 잊혀졌던 동료들, 임무 중 목숨을 잃은 친구들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드디어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희생이 인정받는군요. 상철 할아버지는 지훈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도 이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살아남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소. 지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이 인정받지 못한 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어. 뉴스는 계속되었어요. 법안에 따르면 생존 북파공작원들은 1개월 내로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늦었지만 필요한 역사적 화해의 한 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진이가 지훈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신고하셔야 해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해요. 지훈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평생 감추어야 했던 정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그림자가 빛으로 나아가는 것 같군요. 지훈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날 저녁 상철 할아버지의 가족과 지훈 할아버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과 웃음이 가득했어요.
지훈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서의 훈련, 위험한 임무들, 그리고 동료들과의 추억까지. 우리는 국가를 위해 그림자처럼 살았소.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어떤 훈장도 받지 못했지.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임무였소. 수진이의 눈은 호기심과 존경으로 빛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될까요? 논문 주제로 북파공작원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지훈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된 것 같구먼. 역사의 일부로 남겨두는 것도 좋겠지. 그 주말 지훈 할아버지와 상철 할아버지는 함께 국방부를 방문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가 북파공작원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담당 장교는 경의를 표했어요.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변해 있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상철 씨, 이제 우리 버스 타는 일상이 더 특별해진 것 같소. 지훈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윈도우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두 노인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얽히고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인연의 끈은 이제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어느 날, 지훈 할아버지와 상철 할아버지는 남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있던 대지가 녹고 새순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죠. 지훈 할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의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 씨,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아시죠? 상철 할아버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날인가?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날 버스에서 건달들을 혼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상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받았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풀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과 함께 새로 만든 은메달이 들어있었죠. 메달에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우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철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정부에서 보내온 북파공작원 명예 훈장이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먼저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지훈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의 희생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메달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맙소, 상철 씨. 평생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소. 지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노인은 잠시 침묵 속에 봄날의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지훈 씨,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인연이네요. 상철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선생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평화도 없었을 겁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한 일은 작은 일이었소. 그리고 오늘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우리 둘 다 서로의 목숨을 구한 셈이군요. 상철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지훈 할아버지의 걸음은 수술 후에도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지만 상철 할아버지가 옆에서 그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상철 씨에게 들려줄 소식이 있어. 지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논문이 학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 북파 공작원들의 역사가 이제 교과서에도 실릴 예정이라고 하더군. 상철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드디어 선생님과 동료들의 희생이 역사에 기록되는군요. 그렇소. 이제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겪었던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거요. 지훈 할아버지가 깊은 만족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두 노인의 모습은 느렸지만 의연했어요. 그들은 함께 남산타워를 바라보며 서울의 전경을 감상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인간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우정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죠. 상철 씨,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당신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 행운이요. 지훈 할아버지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상철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직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훈 씨. 우리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쌓을 거예요. 두 노인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세월의 흔적으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지만 마음은 젊고 따뜻했어요.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빛 속으로 녹아들었고 두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늘에는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두 노인의 실루엣은 석양을 배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한 걸음마다 새겨지고 있었어요. 내일도 같은 버스 타러 가실 거죠? 상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지훈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그 버스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존했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은 힘들었지만 그 끝에서 만난 우정은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고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비록 가벼웠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때로는 이렇게 반세기의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